네, 첫 번째는 외교부의 굉장히 충격적인 공작 시도가 있었나? 네. 굉장히 수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 얘기 먼저 다루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21일에 외교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우리 외교당국자가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러시아 외무부에서 북핵 관련한 이 특임 대사를 만나서 북핵 협의를 했다, 비밀리에. 이런 보도가 흘러나왔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러시아 측에서 외무부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사실이 아니다, 정면 반박하는 입장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거짓말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외교부가 지금 그 언론에 거짓 네. 정보를 흘린 거다, 언론 보도가 잘못됐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나선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외무부 대변인 발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언론 보도에 대해서 러시아 외무부에서 부인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해당 보도가 러시아와 북한 동반자 관계에 균열을 일으키고 이 동맹 관계와 국민들 사이에 불신을 조장하려는 헛된 시도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 정도로 지적됐으면 진짜 너무 외교적 결례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과해야 돼요. 이거는 네. 외교 참사와 가까운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고요. 네. 또 입장 조금만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이제 북한의 핵 문제 관련해서 러시아와 한국이 협의를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된 거잖아요. 네. 근데 북한 핵 문제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에 존재하지 않는 문제다. 러시아는 그런 문제 자체를 다루지 않는다. 그래서 러시아 외무부는 물론이고 나아가서 우리나라 전체에도 그런 사안을 담당하는 대표가 없다. 그래서 외무부에 북핵 대표가 있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또 지적을 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네, 그러면서 이제 요점을 세 가지로 다시 지적을 해요. 북한 비핵화는 지정학적 환경에서 이미 의미를 잃었다. 두 번째로 러시아는 북한과 한국 간의 관계에서 어떤 중재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 논의할 때는 북한의 국익과 입장을 철저하고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해야 된다. 러시아는 그런 입장에 서 있다, 이렇게 못을 받고요. 네,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러시아 국민은 우크라이나 나치 세력으로부터 조국을 해방하는 데 도움을 준 북한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논평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야, 이 정도면 진짜 정성어리게 화답을 한 거거든요. 거짓말에 사실은. 네, 이런 어떻게 보면은 거짓말, 가짜 뉴스에 대해서 러시아가 따박따박 반박하는 입장을 낸 것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외교 당국자가 누구고 왜 이걸 했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외교부가 일단 답변을 내놔야 될 것 같아요. 네. 러시아 입장이 이렇게 나왔는데 정확한 사실관계는 무엇이냐, 이런 입장이 하나 나와야 될 것 같고, 제가 좀 의심스러운 거는 이 외교부의 최근 행보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정확한 보고가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의심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왜 외교부 소식통이 언론에 이런 내용을 흘렸으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뭐 공작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는 건데, 네. 이제 최근에 통일부랑도 굉장히 불협화음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미국 측의 입장을 외교부가 그대로 대변하는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외교부랑 주한미 대사 대리가 통일부를 제치고 대북 정책 공조를 하는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논란이 많이 일었잖아요. 사실 대북 정책이야말로 사실은 통일부가 사실 나서서 해야 되는 건데 외교부가 주한미 대사들이라 이것도 사실 급이 좀 맞지는 않잖아요. 네, 급도 맞지 않고 통일부를 완전히 패싱했다는 그쵸. 점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네. 그래서 외교부가 남북 관계를 방해하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고, 이 북한과 러시아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하는 시도가 만약 사실이라면 네. 실제 국민 주권 정부 내에서 검은머리 미국인들이 미국의 이익 관철을 위해서 죽도록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외교부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문제는 남북 관계를 방해하는 것도 문제인데 러시아를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같이 이간질시키면서 방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러 관계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그렇죠. 만드는 거예요. 사실 네. 지금 한러 관계가 굉장히 위기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러시아가 우리나라랑 경제 교역 상대에서 한 10위 정도 되나? 경제 교류도 굉장히 많고 실제 동북아에서 좋은 관계를 가져나가야 할 주요 국가란 말이죠. 네. 근데 왜 관계가 망가졌습니까? 윤석열 때 우크라이나에 군사 파병하고
창간단 명분으로 탄약 막 지원하려고 그렇죠. 하고 그렇죠. 러시아를 적대시하는 정책을 계속 펼쳐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러 관계를 정상화하고 우리 국익과 우리 경제적 실익을 챙겨야 하는 중요 시점에 와 있는데 네. 외교부가 북러 관계를 이간질하려고 하는 이런 행보로 네. 한러 관계도 사실 말아먹게 되는 네.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거죠. 이거가 막 업무 보고 공개해서 할 때 막 다뤄지진 않았죠. 네, 업무 보고에서 아쉽네요. 다뤄진 건 아니고 네. 업무 보고가 19일인가 있었는데 네. 21일자 언론 보도입니다. 아, 근데 지나서 이제 했구나. 예측해 보면은 19일에 그 통일부랑 외교부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부의 고유의 역할을 인정해주면서 최근에 그 통일부 외교부의 갈등에서 통일부의 손을 일정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그 자리에서 뭐 이제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의 꿈 이런 얘기를 그때가 하면서 그 얘기구나. 네, 내 운명을 내 손으로 결정하지 못한 채 외세에 끌려다니는 한 평화도 번영도 이룰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때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부의 역할을 일정 인정해 준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미국이나 외교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위태롭게 느껴졌겠죠. 야. 그래서 21일에 이런 뭐 시도 수상한 공작질을 한 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외교부에서 뭐 일부 당국자가 그러면 복수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외교부가 옛날부터 아주 유명한 게 노무현 정부 때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몇 가지 사례만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2003년도 노무현 정권 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의 외교 각서를 대통령 모르게 NSC 모르게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저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 각서를 실제 미국과 교환을 했는데 사전에 보고도 안 하고 사후에도 보고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뒤늦게 발각이 돼서 파문이 인 거예요. 파문이 이렇고 저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저 한 사람은? 아, 저 사람들도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가능성이 아. 굉장히 미쳤나봐 높죠. 진짜. 제가 그 사례 두 번째 사례 한번 띄워주십시오. 지금 이 사람이 조현동이라고 하는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외교부 북미 3과장을 지낸 네. 미국 담당 과장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은 물론 청와대 젊은 놈들이 미국과의 외교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것들이 나라를 망쳐먹고 있다. 영어도 못하고 미국도 안 가본 인사들이 무슨 대미 외교를 하느냐. 아마추어 노무현과 달리 우리는 무조건 친밀을 해야 하고 그게 우리의 살 길이다. 야. 이런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일었었죠. 쿠팡의 김범석 같은데요? 네. 굉장히 노골적인 매국노인 미쳤나 거예요. 봐. 대통령과 이 대통령의 참모진들에 대해서 탈레반이라고 부르고 야. 대미 기조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제기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 사진 한 장만 뒤로 넘겨서 띄워주시면 윤석열 때 주미 대사로 임명해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때 저런 친미 매국적인 행태를 했던 자들이 그대로 외교부 라인에서 승승장구를 해가지고 주미 대사까지 한 거죠. 아니 원체 이번에 간첩법 개정되면 저런 사람들 못 잡아놓습니까? 저 간첩이잖아요, 대놓고. 완전 간섭이죠. 아니 원체 사실은 외교부가 친미, 그러니까 대미 라인 말고는 나머지가 다 우리가 없다면서요. 하는 일이 별로 없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저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정말. 그러니까 대통령도 우습게 여기고 NSC도 우습게 여기고 오직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만 죽도록 싸우는 자들이 아주 오랫동안 외교부를 장악해왔고 여전히 뿌리 깊게 있다는 것입니다. 한 외교관이 어떻게 지적을 했냐면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 외교부가 종교적 광신에 가까운 미국 숭배에 빠져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어요. 실제 외교부를 겪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국민 주권 정부의 이 외교안보 라인이 여전히 윤석열 때 외교안보 라인, 미국 외교안보 라인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점이 있는 게 아닌가.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저거 보면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를 하려고 해도 저 외교부에 저런 놈들이 또아리 틀고 있으면 진짜 뭘 할 수가 없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 같은 경우에도 외교부가 어쨌건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새로운 질서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나아가려고 하는 국민적 지향에 노골적으로 반기를 든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네. 외교부를 저희가 주시하면서 이런 검은 머리 미국인들을 다 솎아내야 된다. 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 데서 약간 핵심적으로 지금 바쁘게 활동하는 사람이 위성락 아닙니까?
좀 수상할 정도로 바쁘시거든요. 나는 근데 왜 약간 이렇게 외국에서 들어오질 않으시는 거예요, 아니 이분은? 나 근데 약간 진짜 걱정인 게 다음 국무총리를 위성락으로 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 정말 말도 안 되죠. 아 진짜 나 소름 돋았어 정말로.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김민석 총리가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성락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갑자기 출국을 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돌연방미 이렇게 보도를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미국을 방문하고 캐나다도 방문하고 일본까지 방문하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출국하면서 미국에 갈 때 두 가지를 논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핵잠수함 관련한 이야기. 지금 굉장히 걸려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푸는 데서 실제 추동력을 주기 위해서 방문을 하겠다 이 얘기를 하나 했고요. 두 번째로는 한반도 평화에 관한 협의를 좀 진행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미일 관계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더 확대시켜가지고 북한을 대화로 견인할 수 있는 방법을 미국과 모색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불안하네요, 되게 네. 얘기만 들어도.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다 불안하잖아요. 사실 네네네. 미국의 동맹 현대와 이 압박에 부응해가지고 속도 내려고 미국 가겠다. 그리고 지금 통일부가 위성락 말을 잘 안 듣고 계속 남북 관계 더 발전적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일단 복합적으로 그런 배경 속에서 방미하겠다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남북 사이에 대화를 풀고 뭔가를 푼다고 해서 미국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일단 좀 맞지가 않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을 그럼 갔다라는 겁니까? 네, 일단 16일, 17일 워싱턴에 방문을 했고 이제 방문 결과를 언급을 하는데 핵 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된 뭐 우라늄 농축 문제라든지 핵 연료 재처리 문제 같은 것을 내년부터 미국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별도의 협의체까지 꾸려서 네. 속도를 더 높이겠다. 핵 잠수함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요거를 하나 합의를 해왔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한미 간의 일이 굉장히 잘 풀려나가고 있고 미국도 한미 동맹에 대해서 모범 동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냐.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요게 제2의 한미 워킹그룹 이후에 뭔가 조금 통일부랑 입장 조율이 안 되니까 방미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네. 지금 미국이 한국한테 원하는 건 중국과 북한을 적대시하기 위해서 다방면의 핵무장이라든지 뭐 군비 증강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여기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간 거고 또 하나는 통일부가 말을 듣지 않아서 이 대북적대 정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상황을 바로잡고 싶은 이런 마음이 아니었겠는가. 지금 이제 미국을 위한 한국의 핵무장을 본격화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게 지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핵 추진 잠수함을 한국에 도입하려고 하는 미국의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지적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이 지금 공격하는 북한과 중국을 공격하는 핵심 전력을 한국을 통해 채우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핵 잠수함이 실제 어떤 성능이 있냐, 어떤 기술적인 뭐 좋은 점이 있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목적과 용도, 맥락 속에서 대한민국에 도입되려고 하는가 이걸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모범 동맹으로 우리를 칭찬했다고 위성락은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왜 한국을 모범 동맹으로 칭찬을 했습니까? 트럼프는 돈 많이 주는 사람 모범 동맹으로 하죠. 그러니까 자기들 대신 죽어줄 준비가 되어 네. 있고 자기들 대신 돈 낼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대만 전쟁에 실제 총알바지를 한국이 되겠다고 하니까 최고다 칭찬한 거 아닙니까? 약간 일종의 모범 따까리예요. 네, 김건희 박성재 관계처럼 모범 따까리.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불량 동맹이 우리한테 전쟁을 강요하고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근데 이걸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또- 사람이 지금 국가안보실장이다. 네, 그리고 또 위태롭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한국이 미국의 핵으로 무장하는 이 상황이 동북아에 어떤 연쇄작용을 불러올 것인지도 고려를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당장 한국이 핵잠수함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당장 들고 나오는 게 일본이 네. 우리들도 핵잠수함 도입하고 싶다. 우리도 맞겠다. 핵무장 시켜달라. 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아사히 일본 언론에 따르면은 총리실의 안보 정책 담당 간부가 네. 개인 의견이라고 밝히면서 나는 일본이 핵을 보유해야 한다라고
보유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이건 개인 의견이라고 전제를 했지만 사실상 안보 정책 담당 간부가 여론을 떠보려고 의도적으로 내비친 입장 아니겠습니까? 개인 의견 같지가 않죠.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의 방위상 고이즈미 방위상이 주일 미군 기지 내에 있는 핵 잠수함을 시찰을 했습니다. 미군의 핵 잠수함에 승선해보고 뭐 그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도 들어본 거지요. 야, 옛날 윤석열 했던 거랑 똑같은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김건희가 그 핵 잠수함 해가지고 좀 논란이 일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핵 잠수함 시찰하기 전에는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하면서 실제 핵 잠수함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뒷배가 되어주고 한국을 필두로 해서 일본, 필리핀, 대만 이런 국가들을 차례차례 이제 핵무장하게 되면은 사실 동북아에서 핵전쟁 참화가 빚어질 수밖에 없는 긴장이 굉장히 고조될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핵무장을 하면 사실은 북한 당연히 긴장 걸리죠. 중국도 긴장 걸리죠. 입장 냈었을 것 같은데 중국도. 네, 그래서 한국이 이 핵잠수함 추진 문제 관련해서 신중히 처리를 해야 된다. 외교부 대변인 입장으로 이렇게 발표했었고요. 관영 매체를 통해서도 한국의 이런 행보가 핵 비확산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국제 정의의 한계를 시험하지 말라고 좀 경고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죠. 네, 약간 점점 반응이 세지는 것 같아요. 중국이 처음에 시진핑 만나가지고 뭐 백도어 확인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넘어가지고 점점 이렇게 보이잖아요. 핵무장을 어떻게 일본이 어떻게 할 건지 한국이 어떻게 할 건지 미국이 어떻게 잡아먹을 건지 이런 게 보이니까 세지네요. 반응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핵무장이 가리키는 방향이 너무 뚜렷하잖아요. 어쨌건 미국의 여러 안보 문건이라든지 이런 데서 중국 견제나 대만 전쟁 상황을 상정하고 있고 북한과 러시아를 적대하는 행보도 굉장히 고강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북한, 중국, 러시아가 이에 대응하는 행보를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 정권 때 그렇게 경고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 굉장히 위태로운 거죠. 위성락은 캐나다는 왜 갔어요? 난 캐나다까지 갔다길래. 저도 굉장히 의아하더라고요. 왜 캐나다에 가서 무슨 행동을 하고 온 걸까? 이제 언론에서 많이 분석하기로는 지금 캐나다 잠수함 교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약 60조 원 정도 규모의 잠수함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이걸 수주하기 위해서 좀 뭐 입찰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걸 지원하려고 캐나다를 방문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좀 우려가 되는 바가 뭐냐면 캐나다가 나토 회원국이잖아요. 근데 그동안 어떤 입장을 가져왔냐면 한국이 유럽의 안보에 더 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줘라. 왜요? 나토와 함께 러시아를 적대하는 행보에 같이 해줘라. 이런 걸 지금 미국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니까 뭐 5만 국가들이 한국을 하청 기지처럼 미치겠다 진짜 취급을 하고 있어요. 미치겠어. 모범 동맹이어서 이것도 다. 그래서 이번 잠수함에서 한국이 낙찰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데 그 핵심 이유가 뭐냐면 캐나다는 장거리 타격 기능을 도입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토에서 장거리 타격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근데 나토가 하는 역할이 지금 대러 적대 정책의 선봉대 아닙니까? 그럼 나토 강화, 나토 동진하는데 한국이 이런 군사 협력을 같이 하게 되면 우리도 일정 정도 대러 적대 정책에 같이 힘을 보태는 걸로 읽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잠수함이 뭔가를 타격할 때 장거리로 잘 쏘는데 너네 잠수함을 수주하고 싶어. 네, 그러면서도 그런 기술을 가져오고 싶어. 이런 거죠. 굉장히 위태로운 지점이 있다는 거고 캐나다가 이 파이브 아이즈 국가로 미국과 함께 이런 대북적대 정책, 대러 적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나라이기도 하거든요. 윤석열 정권 때 사진 한 장만 띄워주시면은 김용영 그 전쟁에 미친 이 김용영 국방부 장관이 캐나다에 날아가서 북한 문제 관련해서 또 러시아 문제 관련해서 같이 규탄하고 협력하자는 이런 행보를 같이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요런 게 아무튼 있고 그래서 캐나다로 이제 갔다. 다 지금 필요한 곳으로 갔군요. 미국이 원하는 방향, 미국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주려고 다 지금 필요한 곳을 갔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캐나다 잠수함 관련해서 수주해가지고 얻는 60조라는 경제적인 이익보다 더
큰 안보적 비용을 치러야 하는 그런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거죠. 네. 한국의 기술력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미국만이 아니라 미국의 여러 동맹 국가들, 나토 동맹 국가들을 위한 하청 기지처럼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이러다 보면 미국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동맹 국가들과 군사 안보 협력 수위가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우리는 운신의 폭이 그만큼 좁아진다는 거예요. 네, 실용 외교 안 된다고 이렇게 네. 되면. 지금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하고 싶어서 네. 북한과도 중국과도 러시아와도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길을 열고 싶은데 이걸 다 차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행보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하고 있다. 필두로 지금 대표로 하고 있다. 네. 네, 위성락이 근데 국가안보실장이면은 대통령이 이렇게 다뤄지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외교 안보 라인들이 지금 대통령의 말을 잘 안 듣는 일이 너무 비일비재한 거예요. 네, 조현동 봐. 정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외교부 라인들이 어디 가 있겠습니까? 네. 지금 다 위성락이랑 호흡 맞추면서 하고 있을 거거든요. 대통령실의 보고가 제대로 안 되고 있을 수도 있다. 네. 이런 의심이 들고요. 보고가 더 되게끔 우리가 계속 목소리 내야겠어요. 당연히 위성락 일본도 갔을 것 같고요. 네, 일본에 가서 이제 일본 관방장관이랑 외무상을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대북 정책 관련한 공조를 이야기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있었고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긴밀히 협력하겠다. 같이 의견을 함께하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드는 생각은 이런 거예요. 일본과 왜 북한 문제 관련한 정책 공조를 하냐는 거죠. 네. 사실 이것은 일본과 대북적대 정책을 같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정말 김태효가 하는 거랑 똑같은 걸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일본이 지금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가져갈 수가 없는 게 군국주의 부활을 계속 시도하면서 시대와 역사를 역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동북아의 생무장 추진하고 대만 유사시에 자위권 발동하겠다면서 군사행동을 예고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일본과 긴밀한 협력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망동에 선을 그으면서 우리는 이거에 지지하지 않는다. 일본 자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외교안보 라인에서 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일본과 손 잡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외교안보 라인에서 못 내고 자꾸 민주당에서 내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해야 될 때 안 하고 같이 해야 되거든요. 당이랑. 그게 당정대 아닙니까? 네, 너무 외교안보 라인이 지금 튀는 거죠. 상황에서.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에서 위성락이 김태효 같은 역할을 미국한테 부여받아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본 문제 관련해서 제일 좀 불안한 건 뭐냐면 위성락의 대일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본 문제 관련한 관점이 매우 안 좋다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자료 찾다가 중앙일보의 윤석열 정부 당시에 위성락이 기고했었던 시평 3편을 이제 가지고 왔거든요. 한번 화면 봐주십시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강제징용 문제를 현인 회의로 풀어보자 뭐 이런 기고글을 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물론 혹자는 징용 문제에서 우리가 너무 양보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미 1965년도에 합의로 해결되었다고 여겼던 것이다. 이거 완전히 일본 입장을 대변하는 저거 한겨레 내용 성한용 기자가 아니겠습니까? 쓴 거 아닙니까? 네, 윤석열 입장 그대로 네.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이게 위성락이. 위성락의 대일관이라는 거예요.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보는 우리 국민들의 시각과는 완전히 다르게 야. 박정희의 시각, 일본의 시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이 다른 사설입니다. 다른 네. 칼럼에서도 그 대법원이 그 일본이 배상해야 된다 네, 이런 네. 판결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애당초에 이 대법관의 판결이 외교 문제에 대한 사법적 자제라는 통념을 벗어났다. 와. 자제를 진짜? 못했다 사법부가. 그래서 이런 엉터리 입장을 내놨다. 이런 비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국제조약과 국내 판결 간에 괴리가 생기지 않았냐. 국제사회는 일본 편을 들고 있는데 우리 대법원이 자제를 못해서 엉터리 판결을 내놓지 않았냐. 이게
문제 해결을 어려움을 조성했다. 이런 주장을 위성락이 한 겁니다. 어떻게 윤석열 정권 때 입각을 못했죠? 이런. 그러니까. 아니, 난 그럼 왜 윤석열 때 입각을 못하고 왜 민주당한테 공천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공천받은 자거든요, 위성락? 네, 미국이 비례로 꽂아 놓았다고 들어왔죠. 봐야 되는 거죠. 미국 몫으로 들어간 사람인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 글 쓴 거 말고 뭘 했는데 민주당에서 미국이 꽂아서 야. 네, 미국이 꽂아놓은 외교 안보의 핵심 인물이라고 봐야 된다. 사실 김태호랑 위성락의 입장이 지금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똑같죠. 네, 그리고 한 장 더 넘겨 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그 캠프 데이비드라고 윤석열이 한미일 이 군사 동맹 전쟁 동맹을 아주 막 그 정례화하는 네. 이런 걸 법제화했었던 이런 안 좋은 그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는데 일반 국민들이 생소해서 소화하는 데 시간과 설명이 필요한 거다. 네.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윤석열의 이런 전쟁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게 위성락이고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안 돼서 이걸 이해 못한다라고 폄훼했던 게 위성락인 거예요. 야, 정말 위성락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윤석열 정부 때 입각을 못한 거는 위성락보다 더 심한 사람이 많았더라는 거야. 밀렸어. 밀린 거야.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성락을 아껴둔 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사실 어쨌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미국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이해관계를 실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도 그걸 담보해 줄 수 있는 라인들을 약간 티 안 나게. 편제해놔야 되는데 어. 위성락을 의도적으로 남겨놓고 박아놓은 거라고 봐야 네. 되지 않을까 근데 싶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모르시진 않은 것 같은 게 계엄 때 바로 위성락한테 전화해서 미국이랑 연결 좀 해달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보면은 위성락이 거의 뭐 주 민주당 미국 대사 같은 느낌 아니었을까? 미국 통으로 알고는 있었다. 네네.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거구나. 네, 위성락을 지금 외교 안보 라인에서 떼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 주권 정부가 원하는 외교 방향으로 갈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주한미 사령관의 전쟁 압박, 주권 침해 행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12월 19일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또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런 망발을 내뱉었습니다. 내 지휘 아래에 있는 역량들, 주한미군을 말하는 거죠. 네.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중국의 대만 침공 시에 주한미군 일부가 역할을 할 수 있다, 투입될 수 있다, 이 가능성을 또 열어뒀어요. 야, 진짜 바쁘다 바빠 정말. 유럽까지 책임져야 되고 중국에 이제 막 일본에 난리 났네요. 진짜. 네, 한 장 더 넘겨주시면은 네. 한국은 동북아뿐만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 전체의 리더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진짜. 우리가 갑자기 리더가 돼버렸어요. 너무 화나. 네,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네. 한국군이 한반도에서 벗어나 더 많이 관여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한국군을 이끌려는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아무리 우리나라 전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생사 운명을 결정하는 전쟁 개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일개 장성 따위가 말을 하고 다니는 것 자체가 심각한 주권 침해 아니겠습니까? 사실 진짜 쫓아내야 돼요 정말. 네, 우리가. 저거 중국한테 전쟁 나면 여기다 쏴주세요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자가 누구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근데 주한미군 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 자기가 뭐라고 우리 한국군을 지 멋대로 이끌려고 합니까? 우리 군을 이끄는 거는 이재명 정부가 하는 거예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주한미군이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중국, 북한, 러시아를 타격하는 전초기지, 발진기지로 만들려고 강요하는 발언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헌법은 침략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외국의 군인을 파견할 때는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런 규정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싹 무시하고 주한미군 멋대로 주한미군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전쟁에 개입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항의를 해야 되고 주한미군 사령관은 사실 저는 쫓아내야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어요. 너무 맞는 네, 말씀이십니다. 정부가 부담스러워하면 이런 거는 이제 국회 입법권 침해이기도 한데 좀 목소리를 내거나 결의안을 내거나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망발을 취소하라고 적어도 규탄 네. 정도를 해야죠. 더 이상 우리의 이 안보를 위기로 내몰아 넣는 이런 망발을 하지 못하게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처음이 아니잖아요. 민주당이랑 진보당이랑 조국혁신당이랑 사회민주당이랑 정말 해야 될 게 진짜 많고 국민주권당도 많은 역할 하시니까. 네, 맞습니다.
뭐죠? 뒤에 더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걸로 좀 맞습니다. 마무리할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보니까 외교부랑 국방부에 검은머리 미국인, 그냥 아예 미국인들도 생짜 정말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주권자 국민의힘으로 완전히 제압을 해야 될 것 같고, 외교부랑 국방부 국무회의 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거 진짜 막 속 시원하게 얘기해주면 좋겠는데 어렵겠죠? 당장은? 더 이재명 대통령도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하는 때가 지금 와 있지 않은가 싶어요. 네. 우리 국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주권과 국익, 평화와 통일을 지키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그런 방향으로 정부를 견인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